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N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나 자기계발 서적에 흔히 나오는 워딩이 있죠. 내 자신을 업무와 일상과 분리하세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친해질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결론적으로 저렇게 하면 내 자신한테 불이익이라는 화살, 아니 총탄이 날아오더라고요. 내가 없는 단톡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을 막상 겪으니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모로 느껴지는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들이 업무 외 휴일에 테니스 치고 술 먹으러 나가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조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승진 누락이나 좌천, 잦은 인사이동 대상, 심지어는 구조조정까지 당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업무 후 회식 자리까지가 한계입니다. 저 없는 단톡방이 생기고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후에도 자기들끼리만 회식하고 한다는 것을 다른 부서 사람들한테 들으니 신경 쓰이면서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이런 문제는 취미 동호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리 취미를 위한 프리한 자리라도 실세 무리가 있고 그쪽 취향에 맞추지 못한 사람은 겉돌게 되어 이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내 쉬는 시간을 반납하면서까지 자주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싫은데도 남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갈아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라도 같이 어울리고 싶고 하지만 과도한 업무 시간을 가진 제 직업적 특성과 약한 체력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는데요. 외적, 내적으로 겉도는 제 자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님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인용하신 구절이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업무와 일상을 분리하세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친해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요. 항상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자기 걸로 소화할 때는요, 어느 정도의 통찰이 필요해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친해질 필요가 없다. 이런 명제를 받아들일 때 어떤 개념적인 경계선을 정하는 건 자기 몫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업무 시간에 딱 헤드폰 끼고 말도 못 걸게 하고 딱 내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업무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재택근무도 아니고 출근해 있으면 소통이 바로바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다 같이 잘 지내고 인간적인 정은 나눌 수 있지. 하지만 중심은 나한테 있어. 적당히 잘 지내는 거지. 사연을 보면요, 고민이 한 가지로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본인도 마음이 괴롭긴 한데 이게 여러 가지가 막 얽혀 있어요. 이걸 오늘 같이 한번 한 올 한 올 풀어볼게요. 첫 번째, 직장 생활에서 진짜 얻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우선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에 같이 몰려다녀야만 구조조정이나 좌천을 안 당한다? 이 말씀이 일단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조직에서 말단 쪽에 있는 분들 입장도 듣고 또 아주 윗자리에 있는 분들 입장도 듣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맞는 명제라는 생각이 일단 안 들거든요. 사람이 정에 이끌리는 존재니까 당연히 나한테 임명권이 있으면 나하고 더 잘 통하고 더 일하는 스타일이 맞다,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싶긴 하죠. 근데 그게 조직 안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동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성격상 좀 겉돌기는 해도 일할 때 자기 할 몫은 한다, 1인분은 제대로 한다, 이런 게 보이면 딱히 터치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요즘 직장 문화에서 사적인 시간 내서 어울리는 게 필수라거나 이런 곳은 정말 보기 힘든데, 사연자님의 직장 문화가 특이하거나 뭔가 오해가 있거나 싶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정말 체계가 없는 작은 회사인데 소수의 회사 실세들이 그 회사 초기에 들어와서 버티면서 조직 문화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는 이직해 오거나 신입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금방금방 그만두죠. 자기 마음 잘 다독이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이직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안정된 직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조직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각자 집에 있는 걸 몇 년 해보다 보니까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회식이 줄어서인 것도 좀 있거든요. 평일에 업무 끝나고 회식하는 회사들도 별로 없는데 사내 정치 때문에 주말마다 테니스 치러 가고 모이고 하는 게 필수다? 사연자님, 회사에서 임원 아니고 평사원 맞으시죠? 그러면 이거 저는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게 일반 직장 생활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교원을 하든 내가 어느 정도 야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요. 이 조직에서 나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고속 승진도 하고 싶어. 직장인의 꿈이라는 임원도 달고 싶어. 이런 게 목표인 사람들은 상사들하고 주말에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인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더 많은 건 어느 문화권을 가도 다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그 서구권 스탠딩 파티 있잖아요. 그게 다 인맥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샴페인 잔 하나씩 들고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왕 해야 하는 거 그냥 즐겁게 참여하자, 이런 마음들인 거죠. 사람 사는 거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는 그냥 직장인이야,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 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뭐 그런 거 안 해요. 전사적으로 등산을 가는 분위기다, 안 가면 찍힐 것 같다, 이럴 때만 눈치 봐서 가끔 가는 정도죠. 내 야망에 따라서 이런 태도가 두 가지로 쫙 갈리는 거죠. 사연자님이 자신이 없는 단톡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셔서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따로 떼어놓고 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회사 사람들끼리 모여서 테니스 친다, 이거는 관심 있고 재미있어서 어쩌다 모이게 된 사람들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같은 활동을 하면 약속 시간 정하거나 뭐 사진 찍은 거 공유하거나 하려면 당연히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단톡방이 생겨요. 근데 그 단톡방이 한번 모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테니스 따라간 사람들은 그 편의성 때문에라도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매주 안 나가더라도 그 단톡방 안에 저절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면 일부러 누구를 소외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어쩌다 보니 나만 그 단톡방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정 조직 안에서도 아는 사람들 덮치는 단톡방이 엄청 많아요. 거기서 누구 하나 빠져 있어도 모르는 곳들도 꽤 있어요. 사연자님이 직장 내 친목 모임에는 빠진다고 하셨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이 회사하고는 상관없이 활동하는 동아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도 좀 소외감을 느끼시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회사 안에서 무리하게 사적으로 어울려야 하는가, 이런 문제보다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내 태도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 보여요. 지금 고민 상황을 직설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사람들하고 사적으로 어울리기는 싫고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친한 것도 보기 힘들어, 이거거든요. 이런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내적 통제 소재를 가져오세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결성이 있는 내용인데요. 사연자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는데 사람들은 무리해서 저렇게 어울려, 나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만 소외되니까 이게 너무 수모당하는 걸로 느껴져, 괴로워. 이런 생각들을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통제 소재를 외부로 돌리는 구조예요. 통제 소재라는 건 심리학 용어인데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어디다 두는가, 이걸 해석하는 개념이에요. 외적 통제 소재를 둔다, 이렇게 표현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요, 힘든 일들은 다 남의 탓이 되는 거예요. 사연에서 표현된 개념들이 주로 외적 통제 소재에서 나온다는 게 보이거든요. 사연자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적 통제 소재를 두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져요. 저는 그걸 경험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체력도 안 되고 하니까 저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 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내가 빠지는 건 내 선택이지, 이런 구조로 사고하는 게 통제 소재를 내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단톡방 문제도 그래요. 저 단톡방에 초대받지 않은 건 내가 주말 활동에 안 어울려서 그래, 저기 안 들어간 건 내 선택이야, 저 단톡방 들어가 있으면 주말마다 나오라고 막 시달릴 텐데 저기 초대받지 않게 활동 안 한 건 내 선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내가 없는 단톡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것만으로 내가 수모를 당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시는 것도 나 자신한테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다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발언권이나 관심이 가지 않거든요. 제 짐작으로는 사연자님이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 같지는 않아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점점 내적 통제 소재를 가져오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내적 안정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나이 들어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내적 성장을 좀 더 하셔야 하는 분들인 거죠. 내적 통제 소재로 두면서 성찰을 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요. 거기서 내적 성장이 일어나요. 우리 채널 이름이 어른성장학교인 이유가 있어요. 사연자님도 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적인 관계인 사람들이 점점 성숙해지다 보면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골고루 발언권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조용히 발언권을 양보하면서 나는 존재감 좀 없어도 돼. 여기까지만 만족해. 이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간 소외된 듯한 상황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서 정서적으로 타격이 없더라고요. 사연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행동으로는 내 의지로 선택을 하는 건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짚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 짧은 사연 하나로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연자님이 내적 통제 소재를 가져오는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것까지는 알겠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은 선택하고 그 결과를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지향점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차피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요. 힘든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살면서 보니까 이건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어요. 다 자기 환경에 맞춰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삶의 질이 차이가 나는 게 내적 통제 소재를 두는 습관인 사람들은요. 같은 조건에서도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환경이 점점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외적 통제 소재를 두면 무력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생기는 일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니까 내가 행동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을 스스로 바꿀 동기를 못 만들어요. 근데 내적 통제 소재를 두는 사람들은요. 이건 내 의지로 이런 상황을 만든 거니까 그걸 조절할 힘도 있다고 느끼면서요. 뭔가 개선 행동을 하거든요. 이러면 특정한 나쁜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커지죠. 사연자님도 내적 통제 소재를 둔다고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그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쉽게 안 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런 개념을 두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시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이런 조절 능력이 생겨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번 일로 인생 데이터 하나 추가했다 생각하시고요.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면서 충격적인 일 하나씩 겪을 때마다 사람이 부쩍 성장하고요.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든요. 사연자님도 함께 하시는 쑥소님들도 점점 생각과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민 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